자, 이어서 우리는 제 37강입니다. 37강은 교재 페이지 498쪽 위에 5번 공공임대택의 전대 등 제한입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에 관련되는 보충 자료는 2021년 4월 1일자 보충 자료 보시면서 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대 등 제한. 여기 전대 등이란 뭐하냐? 전대 등은 전대와 양도를 얘기합니다. 전대와 양도를 얘기한다. 전대는 그 민법에서 얘기하다시피 A, B, C 관계가 있으면 이 임차인이 A로부터 임대인부터 임차한 다음에 다시 또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C한테 전대하는 거. 이것이 전대입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뜻이고 지금 걸린다는 뜻이고 양도는 뭐냐? A, B, C 관계가 있는데 이때 A와 B 관계의 이 권리를 갖다가 팔아먹고 B는 C한테 팔아먹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양도입니다. 둘 다 이제 돈 받고 하겠죠. 이렇게. 자, 양도, 전대 다 안 됩니다. 근데 무엇은 괜찮으냐? 이게 공공임대 아파트 양도나 전대가 원래 안 된다. 다음 뭐는 괜찮으냐? 거기 상속의 경우는 제한다. 상속은 안 걸립니다. 상속의 경우는 제한다.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 이렇게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입니다. 1번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건 몇 년짜리냐? 의무관리가 10년 이하짜리만 되는 겁니다. 의무관리가 의무기간이 이사 가는 것인데 왜 이사 가느냐 하니까 거기 박스 안에 근무, 생업, 질병치료에서 이사 가고 특별히 질병치료는 1년 이상 치료하려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리고 B번 다른 곳에 행정으로 이사 가야 되겠죠. C번 거리가 거기에 최단 직선거리가 보통은 40km 이상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것도 된다. 상속이나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사 갈 때도 괜찮고 또 외국 이사 가는 거 특별히 1년에 몇 년 이상 머물 때 외국에 1년 이상 머물 때 이럴 때는 양도 전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옮기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이전하는 겁니다. 국가균형발전법 등등 해가지고 공무원이나 거기 공사 직원들이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전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이것은 뭐하고 같이 생각하냐면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서 생각하는데 이겁니다. 여기 만약에 어느 공사나 무슨 공무원이라고 봅시다.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제 세종시 청사가 세종시로 이제 청사가 마련됐는데 이거 이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 세종시로 나중에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 청사가 옮기니까 미리 공무원이 이 세종시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미리 당첨돼 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일단은 임차인으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 선정된다. 미리 여기 세종시에 공무원이. 그런데 아직까지 근데 이 청사가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잠시 동안 전대를 한단 말이에요. 잠시 동안 세를 줍니다. 그 세를 주는데 얼마 기간 세를 주느냐?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2년을 넘지 못하게 세를 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2년 돼서 이제 세를 준 기간이 끝났으면 그 사람 내보내고 내보낸 다음에 몇 개월 내에 여기 입주해야 되느냐 하니까 3개월 내에 전대차 계약이 끝난 다음에 3개월 내에 여기 입주하게 됩니다. 어떨 때 세종시 여기 청사가 완료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3번.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3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고 이때 전대차 계약 기간은 2년 넘을 수 없다. 미리 이걸 갖다가 여기 임차인으로 지위가 설명됐기 때문에 여기 세종시 청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못 오니까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전대하는 거예요. 그 전대 기간은 너무 오래 좀 되면 안 돼요. 2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청사가 완료되면 전대차가 끝나간 다음에 3개월 내에 어떻게 한다? 여기
입주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이사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서울에서 살리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2번, 3번이고, 네 번째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해서 그 임대 아파트 나갔어요. 나갔고 나가면서 명의를 그 식구한테 명의변경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대에 안 걸려요. 그래서 임차인이 그 원래 그 계약 당사자인데 그 사람이 혼인이나 이혼으로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러면 나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 거기 식구들한테 명의를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명의 넘기는 괜찮다. 그래서 그거 4번은 괜찮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가냐니까 또 어디로 가냐니까 쭉 가십시다. 쭉 가시고 500쪽의 8번 500쪽의 8번입니다. 공공임대택의 관리 공공임대 관리 보니까 이 주택의 관리, 임차인 대피, 분쟁 조정에 이런 건 다 뭘 갖다가 준용한다? 민간 임대주택법 배운 걸 그대로 갖다 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니까 선수 관리비를 갖다가 받을 수도 있어요. 마치 관리비 예치금 받듯이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예치금 받잖아요. 거기 마찬가지로 여기 마찬가지로 선수 관리비를 갖다가 부담할 수 있다. 거기 보니까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는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관리하는 그걸 누가 부담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수 관리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걸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니까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이 공공주택 사업자는 위에 따른 거기 공공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경비, 즉 선수 관리비를 갖다가 부담할 때는 임차인이 입주 강일 전까지 거기 누구한테 부담하느냐? 관리 주체에게 지급해야 된다. 입주한 다음부터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입주하기 전까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인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관리처는 임차인이 임대기한이 종료됐다. 이때는 선수 관리비를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반환한다. 미리 받은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이제 원래 받은 걸 갖다가 관리처가 원래 주인인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미리 거의 반환한다 얘기 되겠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당 택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즉 계속 살 것이다. 살 것이다. 그걸 갖다 이제 매입을 해서 산다든가 이럴 때는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관리처가 협의해가지고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수인계가 되겠죠. 임차인한테. 그럴 때는 반환 안 하고 계산 자기네끼리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름대로 9번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임대택의 매각 제한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거기 강의 내용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얘기했습니다. 특수이다. 이게 쉽게 나올 때는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데 작년에 쉽게 나오는 거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연달아 나왔어요. 여기서. 그건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올해도 나오면 쉽게 나올 때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쨌간에 매우 중요하고 점수 따기 좋고 쉽게 나올 때는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여기서 나왔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뭘 외워야 되냐? 이 임대 의무기한이 몇 년이다 몇 년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구임대부터 쭉 나오죠.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 30년, 행복택 30년, 통합공공임대 30년, 장기전세 20년, 나머지 10년짜리, 5년짜리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팔아먹는 거. 자, 원래는 이 기간 내는 안 되는데 이 기간을 꼭 지켜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다. 어떨 때 보니까 거기 501쪽 제일 위에 가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중간에 팔아먹을 수도 있다. 원래는 임대 의무 기간 끝나야 되는데. 첫째, 기억 뭐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 매각할 때, 즉 공공주택 사업자끼리 매각할 때, 주인끼리 매각할 때, 이때는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임차인의 지위를 갖다가 보장해서 거기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임차인을 보호한다. 임대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나 새로 왔거든. 그리고 쫓아내면 안 돼요.
그대로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주택 사업자끼리는 중간에 팔아먹을 수 있다. 또 하나 뭐냐? 임대 의무기간이 반 정도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10년짜리면 5년 이상 지난 거죠. 이럴 때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임차인이 합의했어요. 합의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팔아먹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팔아먹느냐? 거기 보니까 더 알아보기. 중간에 팔아먹을 때는 이게 경제적 사정으로 해서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경제적 사정에서 팔아먹을 때는 중간에 팔아먹을 때는 반드시 허가받아야 돼요. 마음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고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즉 팔아먹는다. 다만 이때 임차인은 아무한테나 팔면 안 되고 우선적으로 받을 권한자한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야 됩니다. 아무나 임차인한테 팔면 안 되고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두 개는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2분의 1이 지나면은 임차인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임대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 말고도 그런 얘기고 이어서 밑에 10번 501쪽 밑에 10번 공공임대택의 우선 분양전환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거기 4월 1일자 보충자를 보면은 687쪽이라고 잘못되어 있어요. 687쪽이 아니라 501쪽입니다. 501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4월 1일자 보니까 1페이지 밑에 687이 아니라 501쪽으로 해야 되겠어요. 고쳐놓고 이제 제목은 뭐라고 변한다? 개정됐다고 그랬죠? 501쪽 밑에 개정됐습니다. 10번이 어떻게? 공공임대택의 우선 분양 전환 등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501쪽 박스가 개정됐어요. 또 넘어가서 502쪽 위에 2번, 3번까지 다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0번 공공임대택의 우선 분양은 공공임대택 우선 분양 전환 등 그러고 내용 자체가 다 개정됐는데 골격은 거의 같습니다. 골격은 거의 같은데 내용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큰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큰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된 걸 우리가 501쪽 밑에 10번 개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687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치라고요? 501쪽 이렇게 놓고 밑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정 내용은 2페이지로 가야 되겠네요. 4월 1일자 보니까 총 몇 가지 나오냐? 동그라미 1번하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니은이 있죠. 한마디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나중에 기간이 꽉 차서 임차인한테 팔 때는 어떤 임차인한테 팔아야 되냐? 주로 거기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한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기억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무주택자입니다. 거기 보니까 A, B, C, D, 특별히 A, B, C, D는 여기는 거주도 하고 무주택해야입니다. 거주도 하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A, B, C는 특별히 무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을 팔 때 우선적으로 파는 친구는 거기 살고 있으면서 집이 없는 친구한테 우선적으로 그 임대아파트 분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A, B, C입니다. 그런데 D는 뭐냐? 선착순 방법으로 이 공공임대 들어왔대요. D는 즉 별로 인기가 없던데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분양자는 받을 때는 꼭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한단 말이죠. 일단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하는데 그 대신 자격 요건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주택 소유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된다. 그건 이제 그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들어온 경우는 인기가 없는 공공임대인데 이때는 거주를 하되 집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그때 기준에 따라서 봐가지고 우선 분양한다 안 한다가 결정되어 있고 동남이 2번 85제곱미터 초과인 공공임대택입니다. 즉 40평짜리 이런 거 이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건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무주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주만 하면 됩니다. 동남이는 거기 무주택이 없다. 동남이 2는 무주택이 없고 동남이 D는 그 기준은 그때 집 소유하냐 안 하냐 기준은 그때 따라서 자격 조건을 정하면 될 것이고 85제곱 초과는 중대형 공공임대는 그거는 돈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거주만 하면 분양전환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분양전환 받으라고 해도 돈이 비싸니까 안 받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주만 하면 집이 있어도 또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다음 동그라미 니은
임차인이 국가기관이나 법인이에요. 이제 공무원 아파트나 뭐 이렇게 또 뭐 법인이 이런 공무원들 기숙사 이런 거를 갖다가 임대주택을 했단 말이죠. 이럴 때는 굳이 법인이나 국가기관은 단체이기 때문에 뭐 무주택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또 거주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국가기관이나 법인이면 우선 분양제는 할 수 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2번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개정된 거.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다면 이제 우선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때 통보를 합니다. 당신 우선 분양제랑 자격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통보받은 임차인은 얼마 기간 내에 그걸 갖다가 계약을 해야 되냐? 6개월 내. 통보를 받는 날부터 6개월 내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만 10년짜리 공공건설 임대는 12개월 내에 계약을 하면 돼요. 괄호 열고. 이게 새로 들어갔어요. 보통은 6개월인데 개정되기를 10년짜리는 12개월 내에 우선 분양제랑 계약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 계약하면 됩니다. 사기로. 그 다음에 3번에 이렇게 우선 분양 받으려면 임차인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순서를 제출해야 된다. 당연하죠. 왜? 거주해야만이 거기 거주했었어야만이 분양제나 해주니까 그런 입증서를 내야 되고요. 그런데 4번에 가보니까 이 통보한 사람한테 했더니 그 양반들이 안 해요. 즉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겠다고 6개월, 12개월 내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할 때는 위에 아까 통보했던 가격보다 싸게 통보한 분양자는 가격 이하 가격으로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제3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게 아무래도 좀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격 이하로 가격 제3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공공사업자가 어떤 경우? 기업, 분양자라는 자격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이. 두 번째, 공공대 사업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6개월 또는 10년짜리 12개월 내에 계약해야 되는데 안 하더란 말이죠. 이럴 때는 누구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제3자한테. 그것도 약간 싸게 분양자랑 가격 이하 가격으로 팔아먹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새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셔서 5번에 그럼 분양자랑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양자랑 가격 할 때는 감정평가합니다. 감정평가. 감정평가 하는데 근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는 거기 공공주택 사업자나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받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피가 있으면 임차인 대피가 이의청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싸다, 비싸다 이렇게. 그러면 한 번 더 한 차례만 그 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어. 한 차례만 재평가할 수 있다. 6번 위에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지만은 제3자한테 팔아먹을 때는 제3자한테 팔아먹을 때는 감정평가 완료하면 또 1년이 지난 때는 거기 5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는 같은 항에 따라서 매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즉 이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제3자한테. 그때 만약에 애초에 감정가격이 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한다? 가격을 다시 한번 재감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격으로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502쪽까지 했어요. 502쪽까지 했고, 그 다음에 502쪽 밑에 11번을 집어넣습니다. 뭐냐? 거기 보충자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 신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사업자 매각할 때는 즉 임대사업자끼리 중간에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임대사업자끼리 팔아먹을 때 누구한테 신고하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주택 신고를 하고 팔아먹어야 됩니다. 막 팔아먹으면 안 되고 공공주택 사업자끼리 팔아먹을 때는. 그래놓고 이제 누구냐면 거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거기에 승계한다는 뜻을 갖다가 계약에 매기셔야 되겠죠. 당연히 임차인 보호하려고 그대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지위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런 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502쪽 11번은 이제 12번 거치고 특별손 충당금 적립합니다. 위에 11번 하나 있었으니까 12번 특별손 충당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별손 충당금은 어디서 이미 봤어요? 민간 임대와 거의 같아요. 즉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부터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립해요. 스스로 적립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합니다. 임차인에서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은 거기 나오죠. 300세대 이상, 승강기, 중앙주차장만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그라 2번 나중에 임차인한테 분양전환할 때 팔 때는 그 적립된 걸 누구한테 넘겨준다. 똑같이 민간임대 똑같이 최초로 구성되는 입대에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특별수원 충당금은 어떻게 씁니까? 장기성 계획에 쓰죠. 그래서 장기성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공공주택 사업자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사업자가 장기성 계획 수립해서 사용검사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되고 이걸 갖다가 어디다 보관하느냐? 관리사무소에다가 갖춰놓으면 됩니다. 장기성 계획을. 이건 민간임대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말이죠. 공공주택 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한다는데 언제 적립하고 얼마를 적립하느냐? 503쪽 위에입니다. 다음에 해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즉 사용검사일부터 또는 임시사용승인부터.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특별수원주택금을 적립하는 것은 사용검사일 때는 임사용승인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하는데 민간임대는 비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1만 분의 1. 근데 여기 두 개입니다. 기억. 기간이 긴 거는 1만 분의 4를 갖다가 적립하고 짧은 거는 1만 분의 1을 적립합니다. 민간임대는 다 1만 분의 1이었어요. 여기는 1만 분의 4와 1만 분의 1로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관리. 1번. 민간임대는 이 임대사업자하고 시장구수가 공동관리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공공사업자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금융회사 등에 따로 관리하는 것이지 시장군수와 공동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2번. 그러나 이 돈을 쓰려고 그러면 시장군수청장과 협의해야 돼요. 어느 시장군수청장이냐?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청장과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수원분담금 적립 여부, 그 다음에 얼마 적립했느냐 이런 거 보고하는 거. 이건 민간임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휘계통에 따라서 보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갖다가 두 문제 나온 걸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드렸는데 그 정도에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고 점수를 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또 문제풀이 할 때 또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입니다. 제6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6편입니다. 페이지 510쪽. 제6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자, 몇 문제가 나오냐? 두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양이 되게 많으니까 두 문제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두 문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주로 이제 많이 나왔던 거, 또 이해하기 어려운 걸 갖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이죠. 510쪽 제6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두 문제 나온다.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풀 수가 있고 한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와요. 보통 그렇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두 문제 다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요. 한 문제는 쉽고 한 문제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맞으면 일단은 요건 성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 많기 때문에. 자, 주로 뭐가 나오면 일단 용어 정의는 반드시 나옵니다. 용어 정의 자주 나옵니다. 거기 16개, 18, 20회 나왔죠. 용어 정의가 나오면 반드시 맞아줘야 되겠죠. 용어 정의는 많이 나오는 편이다. 반드시 맞아줘야 되겠죠. 정비구역이 뭐냐?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 정비구역이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정유사업.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적을 줄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정비기반사는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뭐냐? 그러면 재건축사업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주택, 그냥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재건축 사업.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관식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보냐. 거기 501쪽에 4번 정비기반시설. 501쪽에 4번 정비기반시설. 거기 보니까 도로, 상하수도, 공원. 나온 적 있죠? 거기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게 뭐냐? 정비기반시설. 주관식으로 나온 적 있습니다. 그거 나온 적 있고. 공동이용시설. 이건 중개사 심리 나온 적 있으니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중개사 심리 나온 적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공동이용시설이 뭐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등인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밑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kup한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서, 어린이집, 경로당, 노이설. 아마 중개사에는 뭐가 답이었냐면 유치원. 여기 유치원은 들어있지 않죠? 유치원은 그런 곳을 답으로 한 것 같아요. 중개사 하시면은 이렇게 공동 이용시설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느냐? 거기 7번에 512쪽 7번에 사업 시행자 밑에 토지 등 소유자. 요거 중요합니다. 괄호 7번에 동그라미 2번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그럼 누굴 얘기하느냐? 거기 기업.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 즉 요놈하고 요놈이 1번과 2번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3명을 얘기합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시장권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1명입니다. 건물하고 토지 다 갖고 있는 자. 건물하고 토지 다 갖고 있는 자. 즉 건축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 토지 다 갖고 있는 자면 되는 겁니다.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근데 1번, 2번은 건물이 있어도 괜찮고 토지만 있어도 괜찮고 지상권도 괜찮고 이렇게 셋 다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8번 토지주택공사 등 계속 나올 텐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요즘 문제가 되는 LH공사하고 지방공사를 얘기합니다. 토지주택공사 등 그러면 LH공사하고 지방공사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뭘 좀 알아야 되냐. 500시장 쪽 위에 9번에 정관 등. 정관 등에서 동그라미 3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를 통쳐서 뭐라고 하냐. 시장, 군수 등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냐? 여기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시장, 군수 등 그러면 이 법은 시장, 군수 등이 많이 나와요. 누굴 얘기하냐? 넓죠. 누굽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걸 갖다가 시장, 군수 등이라 불러요. 다음 기본 방침.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검토. 이거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검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5가지 내용이 있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14쪽 올라가서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거기 보니까 좀 길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빠지냐? 군수는 빠집니다. 군수는 안 들어가요. 군수나 구청장은 안 들어가요. 거기 군수구청장은 안 들어가고 시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나 구청장은 빠졌어요. 얘네들이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해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이때 시는 대도시도 괜찮고 보통시도 괜찮아요. 이 시장은 대도시장도 괜찮고 보통시장도 괜찮은데 다만 대도시가 아니신데 원래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대도시가 아니신데 도지사가 보니까 이건 안 해도 되겠어. 그러면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느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것도 잘 나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다음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본계획 수립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등 이런 것은
절차 있죠. 14 이상 주민공ram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 며칠 내? 60일 내 의견 듣는다. 이런 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0년 단위, 5년마다 요거 꼭 하시기 바라고. 절차는 14 이상 주민 의견 청취,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60일 내 통보해야 되고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16쪽 올라가서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여기서는 잠깐 이제 멈춰 보겠습니다. 아까 기본계획은 군수가 안 들어갔죠. 여기 군수가 들어갑니다. 이제 정비구역, 정비계획할 때 여기 군수가 들어갑니다. 여기 군수가 들어갑니다. 보겠습니다. 자, 정비구역은 누가 정하느냐?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다만 군수는 말이죠. 광역시 군수는 안 돼요. 이 중에서 광역시 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 못해요. 못합니다. 그거는 광역시가 아닌 군수.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광학원 그러면 못해요. 광역시니까. 그냥 보통 군수는 하고 광역시 군수는 못합니다. 그 다음 얘네들이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뭐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그림도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다? 거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다만 광역시 군수는 어떤다? 광역시 군수는 빠집니다. 광역시 군수는 빠진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계획도 세우고 구역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도 자체적으로 세우고 정비구역도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거기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5번.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그러니까 여기 지정권자 또 계획을 수립하는 자 중에 누구는 빠져 있느냐? 구청장 빠졌잖아요. 자치구청장. 그리고 광역시 군수도 빠졌잖아요. 즉 여기 광역시 군수 안 되고 또 하나 누구 빠졌다? 자치구 구청장도 빠졌어요. 얘도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구역을 지정 못해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계획만 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획만 세운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해달라고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니까. 그래서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는 자기네는 구역 지정 못하니까 정비계획만 수립해서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해주세요라고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둘이 못하는 친구인데 얘네들 퉁쳐서 뭐라고 그러냐? 얘네들은 못하는 친구인데 정비계획만 하지 구역 못하는 얘네들을 퉁쳐서 그거 가려고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구청장 등 그래. 구청장 등. 구청장 등 그러면 광역시 군수하고 자치구청장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계획만 세우지 구역 지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은 신청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거기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그다음 정비계획 내용 21회 때 나왔죠? 어렵게 나올 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되게 많죠? 어쨌든 어렵게 나올 때는 정비계획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많은데 기업부터 TU까지 있죠. 외우라고 권할 수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 가선을 위해서. 이걸 외우라고 그러면 이거 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쨌든 자주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비계획 내용은. 자,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뭘 말했냐? 517쪽 제일 밑에 알아야 돼요. 517쪽 제일 밑에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은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요거 아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요것도 체크해 놓으시고 두 문제 나오니까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 중요한 건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18조 밑에 정비계획을 위반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 등, 이 절차는,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참고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차,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절차, 거기 30 이상 주민공담 등등 나오죠. 이 절차를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정비구역의 지정 등 나오죠. 정비구역의 지정 등.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병행할 때는 지방도시 심의를 거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닙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뒤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위주로 해드리겠습니다. 쭉 가시고 521쪽 정비구역 등의 필요제 해제, 이거 중요합니다. 521쪽 밑에 정비구역 등의 필요적 해제. 자, 요걸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적 해제 보시겠습니다. 자, 첫째, 기억. 언제 지정권자가 해제를 해야 되는가? 기억.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적 예정부터 3년이 된 날까지, 3년이 핵심입니다. 3년이 된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신청하지 아니할 때, 구청장은 신청만 할 수 있죠. 몇 년 내 안 할 때? 3년. 이럴 때 해제하여야 하고, 니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조합이 시행할 때 다음에 해당할 때 역시 해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A, B, C, D까지 있어요. A, B, C, D. 여기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3년짜리, 2년짜리가 핵심이거든요. 어떤 때는 3년, 어떤 때는 2년 이렇게 나와요. 시험문제 나올 때. 추진위원회가 중심이면 2년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중심이면 3년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지 풀 수 있습니다. 봅시다. A. 토지등 소유자가 거기 조합 설립 추진에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몇 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니까 2년이죠. 그래서 2년 이렇게 하면 되고, D. B번. 이건 조합 설립 인가받죠? 3년이죠. 3년이 된 날까지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중심은 2년, 조합은 3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거 시험지 잘 나와요. 2년, 3년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522쪽 올라가서 C번. 누가 등장합니까? 추진위원회가 등장하죠. 그럼 몇 년이 될까요? 2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다음 마지막 D번. 조합이 나오죠? 그럼 몇 년이죠? 3년. 이렇게. 이것이 시험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2년이냐, 3년이냐. 그 다음에 D것은 뭐냐? D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 이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된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이건 5년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거 D것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뭐가 있다. 제일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할 때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도 있어요. 직접 할 때인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20인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직접 해요. 여기 얘기는 뭐냐면, 여기 디귿 얘기는 밑에 거 직접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디귿은 직접 할 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조합 말고, 이럴 때는 몇 년? 5년 나오죠. 5년입니다. 이거 5년이 된 날까지 뭘 못할 때, 거기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숫자는 읽어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니까
안전진단 중요하죠. 524쪽 밑에 03 안전진단은 말이죠. 재건축만 나오는 거예요.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얘기 나온다. 재개발이 아닙니다. 그것도 시험제 나왔어요.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건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거기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재건축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거기 요청에 의해서도 또 안전진단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나오죠. 여기 분수를 알아놓으세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 보니까 거기 10분의 1, 분수 10분의 1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의뢰기간 525조 옆에. 그래서 이 위반권자는 그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갖다가 의뢰합니다.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보충학습 525조 보충학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개사심이 나왔어요. 뭐뭐뭐입니까? 의뢰하는 기관은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거기 건설기술연구원, 두 번째 안전진단 전문기관, 세 번째 국토안전관련, 이 세 단체 의뢰한다.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거. 이 세 기관. 이것이 중개사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관을 기억하세요. 특별히 국토안전관련은 옛날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불렀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이제는 국토안전관련으로 변한 겁니다. 고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갖다가 안전진단 대상으로 하느냐를 아셔야 되는데, 어떤 것을 안전진단 대상으로 하느냐를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 대상은, 안전진단 대상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안전진단 대상이다. 옛날에는 공동택이 안전진단 대상인데 지금은 건축물이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즉 525쪽 위에 동그라미 3번, 525쪽 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위 일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택만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 대상,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전진단은 요 세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쭉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528쪽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중요하죠. 정비사업 시행 중요합니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방법이 나오는데 이건 나올 수도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완전히 만물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다 쓸 수 있습니다. 수용 사용도 할 수 있고, 관리처분도 할 수 있고, 환지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 방법 등등. 그래서 최고 많은 방법이 뭐다? 주거환경사업은 최고로 많은 방법 할 수 있고, 이걸 또 섞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냐? 관리처분 계획 방법하고 환지 방법 두 가지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방법과 환지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딱 하나입니다. 재건축 딱 하나, 뭐다? 관리처분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리처분 방법 하나밖에 없다. 근데 재건축 할 때 주의하세요. 재건축은 주택만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뿐만 아니라 무엇도 지을 수 있냐? 오피텔도 지을 수 있어요. 재건축할 때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텔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거 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이걸 핵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관리처분 할 때는 오피스텔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 재건축하는 오피스텔 들어갑니다. 이것이 핵심으로 시험에 나왔고,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어디다 짓게 되냐? 밑에 2번. 국토법상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사업지역만 지을 수 있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오피스텔 지으면 안 되고,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만 오피스텔 짓는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주거 사업지역, 준주거지역하고 사업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오피스텔 지을 수 있고, 오피스텔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옆에 정비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자.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주거환경 사업이고 2번은 재개발이고 3번은 재건축입니다. 이럴 때 요걸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추진위원회, 여기 조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인 주거환경 사업, 1번은 말이죠. 조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넘어가요.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 만들려면 둘 다 시장 군수등인데 시장 군수등에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조합은 인가받아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거쳐서 조합 가는데 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등의 승인을 받고 조합은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번에 있는 이 주거환경 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그럼 추진위원회도 없죠, 당연히. 근데 여기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이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있을 때는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직접 할 때는 조합 없다고 그랬죠. 이때는 추진위원회도 없어요. 여기 이겁니다. 요거는 X가 되고 요거는 O가 되는 것이죠. 이때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는 어떤 거다 직접 하는 건 20 미만일 때. 그렇지 않으면 조합이 하게 됩니다. 다음 재건축 3번. 재건축은 조합이 있어요. 재건축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 추진위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거환경 사업은 조합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조합이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520쪽 제일 올라가서 주거환경 사업 시행자 보면은 1번 해가지고 시장 군수도 직접 시행하거나 거기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을 지정해서 시행하는 게 할 수도 있고 또 밑에 박스 안에 토지주택공사 등 또 여러 공공기관 이렇게 나오죠. 즉 여기 절대 뭐가 안 나온다? 조합이 없습니다. 주거환경 사업은 조합이 안 하고 누가 한다? 시장 군수 등이나 또 토지주택공사 등 LH공사 같은 이런 공공기관이 주로 하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런데 503쪽 위에 재개발 재건축 1번 503쪽 위에입니다. 거기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 조합이 할 때도 있고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 있다. 토지등 소유자 할 때는 얼마다? 20 미만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할 때는 조합이 하거나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 토지등 소유자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하거나 친구들하고 같이 합니다. 친구들은 누굽니까? 거기 옆에 시장군수 등 토지특공사 등 같이 해도 할 수도 있어요. 공동으로도. 어쨌든 재개발은 조합이 주체이거나 토지등 소유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데 토지등 소유자가 주되는 경우는 20 미만이죠. 다음 재건축. 동그라미 2번. 재건축은 조합밖에 없죠. 그래서 조합이 하거나 조합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가반수동이 얻어가지고 친구들, 시장군들과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합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도 괜찮으냐니까 쭉 가시고 두 문제가 나오는데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해도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쭉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533쪽 중요합니다. 533쪽 밑에 시공자 선정과 임대사업자 선정, 특별히 시공자 선정입니다. 시공자 선정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보니까 넘어가서 534쪽 위에 동그라미 4번.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534쪽 제일 위에 조합은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하느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게 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일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일 때는 그때는 100인 이하입니다. 100인 이하. 100인 이하입니다. 이게 100인입니다. 100명 이하일 때는 나오네요, 거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할 바에 따라서 선정할 수도 있다. 원칙은 조합 설립인가 받습니다. 조합은. 근데 두 번째,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언제라고 했죠? 이거. 재개발 사업 할 때 토지등 소유자 할 때 이거 할 때. 이때는 조합 말고 얘네들이 할 때는 언제 시공자 선정하냐? 거기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은 후
사업시행계 인가 받은 다음에 시행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6번 시장군수 등이 할 때는 조합이 없죠. 이런 거 시장군수 등이 할 때는 시장군수 등 조합이 없을 때는 언제 시행자 선정하냐? 거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시행자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가지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셨다가 535쪽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이거는 38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38강에서 만나 뵙겠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가는 거죠. 이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8강에서 535쪽 02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등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